회생 통과가 되잖아요? 그 대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개시결정 대출, 인가후 대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대뇌생 다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개인회생 하다가 사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좀 있나요?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뭐 카드사, 은행 같은 채권사에서 금융회사에서 고소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금융권은 아닌데 개인 채권자들 고소하는 경우, 개인한테 돈을 빌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카드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카드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압박이 좀 뭐 세진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변호사 업계에서 많이 문제됐던 게 뭐 이런 거죠. 개인회생 파산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이제 카드로 결제한다. 근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인회생 파산을 한다는 거는 돈을 못 갚아서 변호사한테 맡긴 건데 그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이거는 갚을 능력과 갚을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인 거예요.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 그 있는 것처럼 이제 속여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일이 도래했을 때 이 대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 갚을 의사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없으면서도 이제 속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들이 뭐 최근에 변호사 사무실로 뭐 공문들을 보내고 이제 막 이렇게 많이 결제하지 마라, 사기 고소를 할 것처럼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 사무실은 뭐 그렇게 수임료를 받지는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네. 내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 없었다를 사실 그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사기죄가 인정이 되려면 능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뭐 소득, 그 당시의 재정 상황 이런 거니까 사실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갚을 의사까지 없었냐, 말 그대로 이건 거잖아요. 너 속마음이 갚을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속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속마음도 이랬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과 추정을 하는 거죠. 변제 의사가 없었다 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채무에 막 시달려가지고 이거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거기에 추가로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찰 출석해가지고 조사도 받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결과적으로 뭐 혐의 없음 무죄를 받아서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가급적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금융회사 말고 개인들, 뭐 지인들일 수도 있고 거기서 보통 일어나는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리면서 이 사람이 애초부터 뭐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속였다. 아니면은 민사적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민사 승소 판결을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 재산을 강제로 뺏어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민사하고는 별개로 형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일시인상의 이제 구속이라든지 뭐 이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하니까 민사보다 훨씬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도 맞거든요. 아까랑 똑같아요. 사실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진짜 마음 먹고 속이려고 사기를 친 거냐, 아니면 애초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경제 사정이나 주변 환경이 여건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못 갚게 된 거냐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한계 채무자들께서는 뭐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 아니면 경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 내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 먹고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거 그만 잘 입증하면 혐의 없음, 뭐 아니면 뭐 무죄 받는 거는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형사적인 처벌이 확정이 되면 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실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장 돈을 못 버니까 개인회생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뭐 징역에 집행유예 이렇게 받았으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매월 이제 돈 납부하는 거를 법원에 잘 내면 회생법원에서는 뭐 면책 결정 내려주니까. 다만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채권에 대해서는 비면책 채권으로 남으니 개인회생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계속 갚아야 되는 문제는 생길 수는 있겠죠.
약간 요거랑은 별개긴 한데 제가 만약 개인 회생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몇천만 원 갑자기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회생 중에 저의 생활비는 부족한 거잖아요. 이럴 때 또 다시 돈을 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빌리는 경우도 많고 회생 통과가 되잖아요. 그 대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개시결정 대출, 인가후 대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 다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법원에 내는 돈도 못 갚고 그 돈도 못 갚고 하니까 그 채권들 포함해가지고 기존 사건 개인회생 폐지시켜버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신청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